조지아 북쪽의 레이크 레이니어라고 하는 큰 호수죠. 지금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섬들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카메라에 제대로 잡혔나 모르겠네요. 춥다. 자, 지금 75마일이고요. 북도에서 80마일까지 쏘다가 경찰한테 잡히면 큰일 나겠죠? 근데 이제 앞에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가는 차들이 있으니까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앞뒤에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스피드를 낸다, 그러면 정말 위험합니다. 언제 어디서 경찰이 쫓아나올지 몰라요. 2차선으로 얌전한 척 하면서 가겠습니다. 한적한 일요일 오후라 차량도 없고 좋네요. 코너링이 이렇게 약간 핸들바를 이용해서, 핸들바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숙여주면은 나름대로 경쾌하게 지나가긴 해요. 근데 물론 거기에다가 약간 엉덩이로 시트를 코너 도는 쪽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느낌이 약간은 있어주면 좀 더 바이크가 이렇게 원활하게 위치를 바꿉니다. 엉덩이로 코너링 하는 맛.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특히 하이웨이를 많이 다니게 되면 앞에 이제 애프터마켓 카우를 많이 달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 이 모델 맞는 예쁜 디자인의 카우들이 꽤 있는데, 일단 저는 이 카우로 좀 버텨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 카우 앞 모양 디자인이 마음에 들거든요. 뭔가 좀 미니멀리스틱하고 거추장스럽지 않은 그런 카울 없는 디자인, 그러니까 네이키드 바이크를 오랜만에 타기 때문에 이런 네이키드 느낌을 좀 더 즐기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네이키드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느낌이, 들어오는 바람이 버페팅이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그 버페팅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스러운 감각으로 이제 바람을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사실 카울이 있으면, 물론 이제 그게 상체를 전부 다 커버가 되는 그러한 아주 큰 스크린이나 카울이 있다면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뭐 한 이 정도 높이라든가 이 정도 높이 일 경우에는 그 스크린을 넘어서 이렇게 회오리 치면서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헬멧이 버벅버벅 떨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항상 가면서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죠.
게 장거리 가게 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오히려 네이키드 바이크들은 그런 버페팅이 없습니다. 그냥 바람 그냥 맞고 가는 거니까요. 그냥 자연 바람을 맞으면 버페팅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울은 그냥 그대로 쓰는 걸로 하고, 지금 핸들바 포지션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공격적인 스타일의 포지션이 아주 장거리만 아니라면 간지도 나고,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 약간 숙인 정경 자세가 똑바로 수직으로 앉아있는 상태보다 허리가 덜 아프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여기에 컨디션이 있는데 손목에 들어가는 무게 하중이 많지가 않다는 전제하에, 이게 스포츠바이크처럼 손목에 이렇게 무게가 많이 실리게 되면 손목이 제일 먼저 아프죠. 근데 손목이 편안한 상태라면 약간의 정경 자세도 나쁘지 않다. 그런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참 그 정경 자세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 아까 제가 첫 번째 후보로 뽑았던 그 팻밥의 경우, 그게 시팅 포지션이, 그러니까 상체가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서서 앉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꼬리뼈라든가 허리에 살짝 무리를 주는 것 같긴 무리를 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좀 1시간 이상 타게 되면. 제가 국도에서는 원래 웬만하면 6단은 안 넣는데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다른 수업대회에 비해서 그 풋패그가 보시면 좀 더 미들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풋백 위치 자체가 살짝 높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코너링 그 각도, 경사각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페달을 올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나름대로는 할리 치고는 상당히 스포리한 포지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딱 앉으면 꼰대 바이크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래서 젊은 친구들도 어느 정도 억셉트하고 탈 수 있겠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마이크에 바람 소음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약간 염려가 되네요. 예전에 제가 기억으로는 마이크를 그 헬멧 쿠션 사이에 숨겨놨었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지금은 일단 입 앞쪽으로 빼놨거든요. 바람 소리가 꽤 들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들리면 어쩔 수 없고요. 저희 집이 위치한 데가 메트로 아틀란타에서도 꽤 북쪽이라서 이렇게 한 30분 정도만 북쪽으로 더 올라가도 이렇게 꽤 시골길이 나옵니다. 평온한 일요일 오후죠. 이 동네가 이제 이런 동네가 이제 미국에서는 주로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이 사는 보수적인 동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만 더 가면 이제 다시 집으로 내려가는 하이웨이로 합류해서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크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네, 뜬금없이 갑자기 바이크 구매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바이크가 한 대만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투어러 계열을 사게 될 것 같아요. 단지 그 할리 투어러들 뿐만 아니라 할리 투어러를 포함해서 혼다 골드윙이라든가 또 BMW에서 나온 K 시리즈 투어러들 같은 그런 이제 모델들을 제가 한 대만 있을 수 있다면 사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제가 사는 이 동네는 하이웨이를 탈 일도 참 많고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뭐 일단 기본적으로 땅덩이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아무래도 뭐 짧게 잠깐 다닌다 해도 장거리가 될 확률도 높고요. 좀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다 보니 방풍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방풍 능력이 좋아야 되고요. 스크린뿐만 아니라 그 무릎이라든가 상체, 하체가 이렇게 보호가 되죠. 웬만한 투어러들은. 특히 골드윙 같은 게 참 그 디자인이 잘 됐다는 생각인데요. 골드윙 같은 경우는 타고 있으면 거의 발목까지 바람을 다 막아줘요. 그러니까는 차체 디자인 덕분에 잘 디자인된 바이크란 이거죠. 이제 그런 투어러들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풍 능력이 좋고, 두 번째 적재 능력이 좋아요. 이것저것 때려 싣기가 좋죠. 가방이 많아서. 그래서 그 이제 방풍 능력과 적재 능력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바이크 하나만 있다면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팔아야 된다. 그러면 좀 어쩔 수 없이 이걸 팔아야 돼요. 골드윙을 냅두고. 왜냐면 골드윙은 그런 걸 다 충족시키는 바이크니까. 이 바이크는 좀 더 just for fun 이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많이 당연히 떨어지죠. 카울도 없고 가방도 없고. 그 가방을 그래서 저기 뒤에 뭡니까 스윙암 백, 스윙암 그 조그만 미니백을 하나 사서 이제 단 건데요. 일단 제 백 안에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우비입니다. 우비가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간단하면서도 이제 핵심적인 툴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고, 뭐 이제 공간이 이제 여유가 있다 그러면 물 한 병을 싣고 다니는 거죠. That's it. 나머지는 그냥 뭐 주머니 넣고 다니면 되니까 지갑이라든가 뭐 전화기는 꽂고 다니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열쇠 뭐 그런 거 다 주머니에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만 들어갈 수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됐는데, 그 외에 이제 골드윙 같은 경우에는 뭐 갈아입을 수 있는 옷도 넣어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또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바꿔 낄 수 있는 장갑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제 비상용으로 싣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안심이 되겠죠. 자, 이 하이웨이가 넘버가 400인데 이 400 하이웨이는 조지아 북쪽에서 남쪽을 조지아가 아니고요, 아틀란타 메트로 아틀란타 북쪽에서 남쪽을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런 하이웨이입니다. 이 하이웨이 400을 타고 쭉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틀란타 시티 완전 한복판까지 갈 수 있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은 카도 제품인데요. 카도 팩턱이라고 했나요? 모델명이? 예, 카도 팩턱 볼드라는 모델이에요. 근데 세나 제품이 사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고,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봐도 뭐 카도나 세나나, 오히려 세나가 요즘에는 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세나는 이제는 뭐 아주 프리미엄급 제품이거든요. 또 게다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동호회에 있는 많은 형님들하고 친구들은 세나를 많이 쓰긴 합니다만, 제가 이 카도 팩턱 볼드를 사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세나하고 호환성은 좀 떨어져도 제가 사실은 이 커뮤니케이터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다니는 걸 이렇게 막 즐기는 편은 아니거든요. 물론 있으면은 너무 편하지만 사실 좀 음악을 주로 듣고 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을 이제 거의 90% 그 음악 듣는 용도로 90% 쓰고 있는데, 이 팩탑 같은 경우 JBL하고 콜라보해서 나온 그 스피커가 성능이 꽤 괜찮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베이스가 막 빵빵 터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음악 듣고 다니는 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팩탑을 썼고, 앞으로 저기 그 헬멧을 하나, 풀페이스를 하나 더 구매할 생각인데, 그때는 그 세나에서 모멘텀이라고 나온 헬멧을 한번 사볼까 해요. 그래서 혹시 뭐 세나 헬멧이 아니더라도 일반 헬멧을 사더라도 세나 제품을 하나 추가로 사야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형님들이 맨날 너는 도대체 그거 꽂고 다니면서 왜 연결을 안 하냐, 그래서 제가 연결할게요. 그래서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또 연결이 쉽지도 않더라고요. 호환이 되긴 되는데 연결하는 게 꽤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번번이 실패했는데, 그 형님들을 위해서라도 세나 하나 꽂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나 헬멧 하나, 팩탑 뭡니까, 카도 헬멧 하나,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저것도 딱 보니 스피드로 잡혔죠 지금. 네, 그냥 전형적인 작은 하이웨이의 모습입니다. 왕복 4차선 하이웨이면은 뭐 작은 거죠, 미국에서도. 네, 지금 시간이 4시 반이 조금 넘었는데 1시간 만에 기온이 꽤 떨어진 것 같아요. 꽤 춥습니다 이제. 웬만하면 80을 안 넘는 걸로.
이 바이크를 튜닝할 계획은 지금 당장은 뭔가 생각나는 게 없는데, 글쎄요, 뭐가 있을까? 지금은 당장 진짜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물론 이 그립 같은 경우는 기본 그립이 나쁘진 않은데, 좀 더 멋있는 걸로 바꿀 수 있으면 바꿀까?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손대야겠다 싶은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라이딩을 하고 살다 보면 여기저기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겠죠? 치고는 사운드 괜찮죠? 아주 베이스 풍부해서 좋습니다. 속에서도 일요일날 1시간이라도 이렇게 탈 수 있다라는 게 참 축복입니다. 일주일간에 그냥 스트레스가 막 날아가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1시간 달리면. 자, 이제 저는 다음 엑싯에서 나가야 되죠. 저는 레인 체인지를 할 때, 차선 변경을 할 때 반드시 숄더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사실 미러도 확인이 되지만 이렇게 피지컬리 옆을 이렇게 착 체크를 해주면 바로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크 라이더라면
항상 이렇게 숄더 체크를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을 권장합니다. 꽤 추웠다. 이 차의 하나 단점이 보시다시피 계기판이 이렇게 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보통 라이딩 할 때 이 포지션이면 계기판 보면 살짝 고개를 숙이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물론 위에 있는 게 속도계고 밑에가 이제 타코메터인데 속도계를 볼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살짝만 숙이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시선을 떨고 해야 된다는 게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행위는 아니죠, 사실은. 그거 하나 단점입니다. 근데 이제 또 어쩔 수 없는 게 계기판이 요게 이렇게 달렸다고 하면 또 좀 뽀대가 좀 떨어졌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또 롤라이더는 전통적으로 계기판이 여기 달려 있는 게 그냥 이 모델만의 전통입니다. 아마 이 앞프런트 둘레 이 디자인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번엔 참 그 새로 나온 그 소프텔 계열, 아마 투어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 왼쪽 옆에 USB 차저가 달려있는 정말 할리로서는 놀라울 만한 배려를 했다. 얘네들이 원래 이런 애들이 아닌데 아마도 인디안의 출연으로 말미암아서 제 생각에는 자극을 많이 받게 된 것 같아요. 할리도 사실 인디안 바이크들이 정말 무시 못할 정도로 괜찮거든요. 엔진도 나쁘지 않고 샤시 강성도 좋고 또 편의 디바이스들도 많은 컨비니언 디바이스도 많이 있고 가격은 할리보다 약간 싸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판매가 괜찮았거든요. 그동안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 얘기지만 그래서 할리도 아마 거기에 좀 자극을 받아서 야 우리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엔진 필름만 갖고 먹고 살던 시대는 지났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현재는 아직도 길들이기 중이라서 제가 지금 현재 한 200마일 정도 탔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서비스가 아마 600마일일 거니까 첫 번째 서비스 받을 때까지는 그 매뉴얼에 써있기는 3500rpm을 넘기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뭐 어차피 3500까지 돌려봐야 이 바이크는 3500 이후는 재미없어서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튼 길들이기 중이라서 웬만하면 각 기어 단수에 맞는 스피드에 맞는 기어 단수를 이렇게 넣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극저속에서
하 5단으로 간다든가 해서 좀 엔진에 무리를 주는 거는 좀 금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엔진이 길이면 할리는 뭐 20마일에서도 그냥 4단 5단으로 가니까요. 토크로 밀어붙이는 바이크니까 가능하죠. 미국도 그 코비드 19 때문에 타격을 받은 비즈니스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제일 이제 심하게 타격을 받은 데는 뭐 아무래도 실내 체육 시설들이겠고, 그 다음으로는 그 레스토랑들도 타격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많은 레스토랑들이 다이닝 보다는, 뭐 다이닝이라고 하면 이제 들어가서 먹는 거 말하고요. 다이닝보다는 이제 투고라고 하면 이제 포장 말하는 거죠. 투고를 좀 더 치중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다이닝보다는 이제 투고를 많이 해가니까, 그나마 좀 용기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정말 코비드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조심하는 사람들은 요즘에는 포장도 안 해가요. 그러다 보니까 레스토랑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식구들하고는 코비드 19에 대해서 물론 매일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만, 아주 그렇게 막 염증을 낼 정도로 두려워하는 편은 아니라서 가끔 나가서 외식도 하고 또 투고도 자주 합니다. 오히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사다 먹습니다. 올해 이제 백신이 나오고 그 집단 면역이 빨리 형성이 돼서 빨리 코비드로부터 좀 해방이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또 웃기는 거는 미국 시골에서는 이렇게 시골로 가면 주로 이제 백인 동네를 말하는 거죠. 그런 시골에 가면은 또 다들 멀쩡하게 영업들 해요. 뭐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많이 뭐
그런 문제 욕을 많이 합니다만, 물론 뭐 바람직한 일은 아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해도 가는 게 거기는 인구 밀도가 낮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뭐 왁자지껄 모이는 경우도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기인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해를 해주려고 합니다. 사실 충분한 이제 교육이 안 돼 있는 것도 문제긴 합니다만, 또 미국 백인들한테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 마스크를 쓴다라는 거는 정말 너무 아픈 사람이 아니거나 강도 둘 중에 하나다. 심지어 그 조지아에는 이 코비드 발생 전까지 마스크 금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아파서 공중 보건용을 위한